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2008년 이후 처음인데 특히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 올랐습니다. 2008년 8월 5.6%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고 축산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34.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특히 경유와 등유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4.2%를 기록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농산물은 하락했지만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이 12% 넘게 올랐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요금 인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 물가도 11%씩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3.5% 올랐는데 이 가운데 외식 물가가 7.4%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6.7% 오르면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법령 개정 같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당 관세를 0%로 내려주는 등의 이번 대책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축산물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해 배추와 무, 마늘 등 3만 4천 톤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지난달 31일에 났던 밀양 부북면 산불 진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진화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경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이 밝으면서 헬기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양 산불 진화 작업 나흘째를 맞았는데요. 산을 가득 뒤덮고 있던 연기들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산불 진화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여 진화율을 2%가량 끌어올렸는데요. 산림청이 발표한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96%, 산불 영향구역은 752헥타르입니다. 불길의 총 연장 길이는 15km인데 현재 5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산불 진화 인력 2,300여 명이 투입됩니다. 특히 급한 경사와 절벽이 있는 상동면 옥산리 구간에는 숙련된 특수 진화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산불 3단계는 나흘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주불 진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산림당국은 진화율이 크게 오른 만큼 오늘 오전이면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산림청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주불 진화 완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바람이 초당 2에서 6m로 비교적 약하게 불면서 준비된 헬기 46대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높은 산지에는 돌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동면 옥산리에는 대구와 경북, 충청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송전탑이 있는데요. 불길과 송전탑 사이의 거리는 500여 미터 정도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 지연제를 충분히 뿌리고 진화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송전탑 산불 역량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김만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진화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제 남은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든 공중 및 지상 진화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조금 불이 남아 있어서 계속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10시 정도 되면 화선으로 생각되는 모든 불들은 저희가 진화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불이 잡힌 건가요? 네, 지금 뭐 주요 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선들은 어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또 고온 건조한 날씨가 되면서 곳곳에 그 그루터기라든지 숨어있는 불씨가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또 오전보다는 바람이 통상 더 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 진화 자원들, 특히 헬기라든지 지상 전문화된 진화 인력 등은 그대로 잔불 정리, 그다음에 뒷불 감시까지 일몰까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화 시간은 굉장히 긴 만큼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네. 집계된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95%인데 지금 진화율이 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진화가 완료되는 10시 정도에는 한 763헥타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선 자체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곳곳에 연기 올라오는 것들은 피해 영역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지역에서 아직 그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남은 연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피해 구역은 저희가 진화가 정상적으로 다 완료된다라고 했었을 때 네. 763헥타르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산불의 원인 나온 게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문 감식 조사관들에 의해서 1차 조사를 마쳤고요. 일단 그 1차 조사는 주로 이제 발화 장소라든지 주변 환경 등을 조사를 했고, 아직까지 지금 산불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원인 조사까지는 아직 덜 진행돼서 산불이 주불 진화가 되자마자 계속해서 좀 더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 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경락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 비대위가 2달 만에 책임을 지고 또다시 사퇴를 하게 됐는데 오늘 새 비상지도부 구성 논의에서도 책임론을 두고 난상 토론이 예상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웃음기가 사라진 선거 상황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2번째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선거 참패에 지도부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사퇴 직전 열린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선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었다. 패배 책임자들이 오히려 후보로 나왔다.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중도층 민심이 이반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혁신, 이것을 잘 하고자 왔는데 지방선거가 바로 임박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대선 패배 이후 2달여 만에 또 한 번 임시지도부 구성에 나서야 하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은 초선 의원들에서도 나왔습니다. 소수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다수에게 그 추인을 강요하던 과거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 비상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일단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은 결국 누가 차기 당권을 쥐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과도 연결됩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반면 지방선거 완승을 한 국민의힘은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대선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온 선거 상황실. 당선인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며 선거 완승을 과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을 찾아 감사 인사를 보냈고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세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명분으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개혁의 정부가 되도록 당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밤 우크라이나를 찾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9명 당선, 원외 정당인 진보당보다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총 사퇴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보다도 저조한 출구조사 결과. 정의당 지도부는 짧게 위로를 나눈 뒤 2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최종 성적표는 9명 당선. 37명을 당선시켰던 2018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여영국 대표도 4%대 득표에 그쳤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인다며 총 사퇴를 발표했고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양당 정치 혁파, 정치 개혁을 내걸고 여의도 중앙무대에서 제3정당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원외 정당인 진보당이 약진했습니다. 전국에서 21명이 당선됐는데 지난 지방선거의 2배입니다. 소수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장도 배출했습니다. 우리 산업과 노동자 어떤 삶의 전반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진보 정치가 그것을 대변해야 될 분명한 의무와 역할이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정의당과 쪼개진 진보당은 한때 존립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노동 문제와 지역 정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존재감을 입증해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12,507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6명 줄어 160명입니다. 사망자는 1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299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등 대북 현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코로나19 발생 등 대북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처음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안도 랠리가 이어지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37포인트 상승한 2678.36에 코스닥은 6포인트 오른 897.1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완화 시 수혜가 예상되며 상승하고 있고 LG화학이 외국계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세입니다. 한편 안랩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3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탄약 상자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고 있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서부 브로츠와프의 성화 화가 후베르트 캄파시. 그는 최근에 아주 특별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탄약 상자입니다. Die Kisten sind tatsächlich von der Front gekommen. Die Soldaten haben sie gerne übergeben. Sie wissen, dass das Einkommen aus meinen Arbeiten wieder an sie zurückgeht. 탄약 상자라는 전쟁의 상징 위에 구현되는 성화인 만큼 기존의 화법과는 다소 다릅니다. 성모 마리아의 다정한 품을 거부하는 아기는 참혹한 전쟁으로 피란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보라색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바다의 푸른색에 붉은 선혈이 섞인 것을 의미합니다. 캄파 씨는 조그맣게 그린 성화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면서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한편 인터넷 경매 판매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우크라이나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구 관련 기업 500곳이 밀집해 있는 광둥성 동관시 허우제전. 가구 제작과 관련된 광업과 목재 관련 회사까지 몰려 있어 관련 노동자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은 전통 가구 기업들에게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은 디지털 전환. 다른 업체보다 좀 더 빨리 디지털 전환을 준비했던 링고롱 씨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주문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는 시스템 덕분에 최근 22개의 주문을 받아 100만 위엔의 판매액을 달성했습니다. 觉得在疫情之下做到3点，自己努力一点，客户支持一点，政策颁布一点。 홈쇼핑 등 생방송 중 고객의 주문이 실시간으로 공장에 전달되면서 생산 개시 시간도 2시간에서 2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데 동관시 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한 4.2억 위안은 각 가구 업체들에게는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일본에는 농업 카메라맨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채소 홍보 사진 등을 멋지게 촬영해 농민들의 온라인 직판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 보조개처럼 생긴 옥수수알. 셔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체크무늬 모양으로 배열된 대파도 있습니다. 모두 농작물만 촬영하는 농업 카메라맨인 아미노 씨가 촬영한 것입니다. 裏と表っていうか、なんか前と後ろがあるとか、なんか表情がある。それがまた可愛らしくていいかなと思って。 아미노 씨는 최근 들어 농민들로부터 SNS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베고니아 화훼 농가도 그런 경우인데 촬영 포인트는 농민들의 정성이 최대한 묻어나도록 구도를 잡는 것입니다. 또 강좌를 열어 자신이 쌓은 노하우도 전수합니다. 사과의 싱싱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스와 함께 찍어보라는 등 농민 각자 상황에 맞게끔 맞춤형 조언을 합니다. 自分だと当たり前のようにリンゴしかカゴに入れないんですけど、ジュースの瓶入れてもいいんだとか、いろいろ試してみたくなりました。 입소문이 나면서 그는 각 지자체에서 서로 모셔가려는 인기 강사가 됐습니다. 홍콩에서 자란 콩고민주공화국 아동난민 출신 패션 모델 안느마리 씨. 그녀는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패션 업계가 백인 모델을 더 선호하고 더 관대하다는 현실에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기준이 극복해야 할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됐다고 봤습니다. Always said this, like I walk in this agency, they told me, oh, we prefer white models than black models. And I just remember walking in that room. 그래서 2018년 직접 모델 에이전시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부룬디, 인도,
네팔 출신 32명의 유색 모델들과 색다른 런어웨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패션 모델 에이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무대를 홍콩에서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Everybody is like that. It's about just fighting against what the society has created, you know? Like you don't have to fit into that.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아시아적 편협한 사회, 문화적 기준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고유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증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열린 회의에서 7월과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50%가량 많은 양으로 지금까지는 하루 43만 2천 배럴을 증산해왔습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시장의 요구에 오펙 플러스가 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산유국의 석유 장관들은 원유와 정제 제품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산유국들은 회의에 앞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소분을 메울 추가 증산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 생산 감소분을 100만 배럴 상당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증산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계속 증산을 요구해온 미국은 즉각 반기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4% 오른 배럴당 116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 여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데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연기했던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 행사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편의시설을 갖추고 흙이 드러난 부분 등을 보수했다는데 토양 오염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람객을 받겠다고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취소됐던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다시 진행됩니다.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입니다. 개방되는 부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남쪽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스포츠필드까지로 종전 계획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10일 오전 11시, 마지막 입장은 19일 오후 1시입니다. 하루 5차례로 나눠 한 번에 500명까지만 입장해 최대 2시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관람 예약은 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데 닷새 이후의 방문 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수 차량 같은 대통령 경호 장비를 볼 수 있는 대통령실 앞들은 15분마다 40명씩 선착순으로 미리 번호표를 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행사를 미룬다던 국토교통부는 대형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했고 푸드트럭도 들여 음식료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양오염 논란을 의식한 듯 흙이 노출된 부분은 잔디로 덮었고 시멘트 조각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정비 작업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첫 시범 개방 추진이 준비가 덜 된 졸속이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주거시설이나 어린이시설, 공원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어떻게 공원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토부는 환경오염 분석 자료는 미국과 오염 제거 비용 등을 협상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골프 인구가 크게 늘면서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성인데 일부 골프장들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회원에는 아예 가입도 못하게 하는 실태,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이 내건 정회원 가입 자격입니다. 만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 여성은 아예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자 회원은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는 있어요. 상속인 경우. 남편이나 아버지가 정회원일 경우
가족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평일 회원이 될 수는 있는데 정회원보다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말엔 여성 혼자 예약할 수 없고 이용요금도 2배 이상 더 내야 합니다. 또 다른 이 골프장도 여성은 정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낙하라든지 수영 시설이 작아서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분이 또 이제 많이 오시게 되면은 다원회를 이용해서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아예 나눠서 회원권을 판매하는 골프장들도 있는데 남성 회원권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하기 어려운 여성 회원권은 1억 원 이상 더 비싸집니다. 여자께 월등히 비싸요. 회원권 자체가 여자 회원권 많이 발행을 안 했어요. 문제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3, 40년 전 개장 당시의 모집 요건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모집 승인 받을 때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받겠습니다라고 승인을 얻었어요.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국내 골프 활동 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45% 정도로 이미 절반에 가깝습니다. 시대가 변화했으니 그걸 좀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거. 인권위는 남성만 정회원으로 받아주는 건 성차별이라며 일부 골프장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지금도 강원 남부와 경상도,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쪽 지역에는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한낮에 밀양이 34도, 광주가 33도, 서울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은 속초와 울진이 22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 간의 기온 차이가 큰 것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입니다. 내일까지는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현충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해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